얼마 전 공개된 노웨이홈 2차 예고편에는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블랙 앤 골드 수트가 이를 뒤집어 입었다는 소문과는 별개로 닥스의 마법까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지난 MCU에는 테크놀로지와 매직이 줄곧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와 매직의 콜라보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Because I do not believe in fairy tales about chakras or energy or the power of belief. There is no such thing as spirit.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노웨이홈 이전에도 이처럼 테크놀로지와 매직을 결합시킨 듯한 장소와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키에 등장했던 TVA 그리고 히우 리메인즈 캉이었죠. 먼저 히우 리메인즈 캉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대사 중 자신의 변종이 31세기 지구의 과학자였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작 코믹스의 정복자 캉 역시 30세기 출신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가 원작의 설정을 상당 부분 따르게 될 것이란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캉이 자신의 조상이 남겨놓았던 타임머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복자 캉이 되었다는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MCU에선 토니가 이러한 시간여행 장치를 개발한 것을 보면 캉의 조상이 토니로 밝혀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도 그럴 것이 엔드게임 당시 스캇은 양자 영역이 자체적인 마이크로스코픽 유니버스이고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곳이다 라고 언급했고 I was in a place called the Quantum Realm. The Quantum Realm is like its own microscopic universe. To get in there you have to be incredibly small. Time works differently in the Quantum Realm. 이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던 토니가 뒤집힌 메비우스의 띠의 형태에서 시간여행에 대한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TVA는 메비우스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또한 TVA에선 시간이 다르게 간다 라고 했다는 점.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 don't know, it's hard to say. You know, time passes differently here in the TVA. 또 실제로 앤트맨 2편에는 이러한 양자영역 속에 거대한 도시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히우 리메인즈 캉의 조상이 토니였던 것이고 그가 31세기의 지구에서 토니의 시간여행 장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양자영역 내부에 TVA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토니가 개발한 시공간 GPS가 손등에 착용하는 형태인 것처럼 A fully functioning time-space GPS. 히우 리메인즈 캉의 오리지널 템패드 역시 TVA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손등에 착용하는 형태라는 점이나 히우 리메인즈 캉이 자신의 변종들이 모두 나르시시스트였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MCU에서 나르시시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토니 스타크란 점에서도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I'm the best. 또 토니가 시간여행의 해답을 찾은 장면을 자세히 보면 타임 벌텍스, 즉 시간의 소용돌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는 히우 리메인즈 캉이 방금 한계점을 돌파했다 라고 언급한 것이 이 타임 벌텍스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토니가 시간여행의 해답을 찾은 것이 메비우스의 띠를 뒤집은 형태였다는 점이나 This time in the shape of a Mobius strip, inverted, please. TVA의 구성원이 모두 기억을 조작당한 지구인들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I was told that everyone who works at the TVA was created by the Timekeepers. That's ridiculous. They're all variants, just like us. They don't know that. 메비우스가 1858년 메비우스의 띠를 발견한 메비우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어쩌면 그가 실제 메비우스의 띠를 발견했던 그 메비우스 장본인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I'm Agent Mobius, by the way. 물론 얼마 전 개봉했던 이터널스에도 실은 역사 속 사건에 이터널스가 모두 개입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보면 시간여행을 넘어 그 타임라인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히우 리메인즈 캉이 실제 메비우스를 납치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런 메비우스의 띠는 어느 지점에서나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한 곳과 정반대면에 도달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가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히우 리메인즈 캉의 체인버, 즉 시타델을 감싸고 있는 타임라인의 형태가 마치 메비우스에 대해서 중심만을 남겨놓은 형태, 즉 무한히 반복되는 타임루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그가 토니의 연구로부터 메비우스의 띠 중심을 기준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중심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타임루프의 중심에 시타델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되는 타임루프의 중심에 있는 그가 환생이란 단어를 언급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Reincarnation, baby.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히우리 민즈캉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마법에 연관된 지식 또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amn it! Why would it work? Magic powers. They're no good in the TVA, Mr. Laufeyson. 지난 여러 영상을 통해 마법의 기원이 셀레스티얼의 에너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점이나 세르시가 이카리스에게 건네주었던 건 역시 히우리 메이지캉의 템페드와 무척 흡사한 형태였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토니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타임머신을 손에 넣게 된 히우리 메이지캉이 여러 타임라인을 오가던 중 이러한 이터널스의 아티팩트까지 손에 넣게 된 것이고 마치 노웨이홈의 블랙 앤 골드스트처럼 기존의 타임머신과 셀레스티얼의 에너지가 담긴 이터널스의 아티팩트를 결합하게 되면서 현재의 템페드가 완성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TVA가 사용하는 타임스틱이나 리셋 차저의 보라색 빛이 보이드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엔 얼라이어스라는 생물 병기가 존재하고 있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셀레스티얼의 탄생과 함께 생겨난 금빛 에너지와 셀레스티얼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보랏빛의 에너지 중 타임라인을 오가며 금빛의 에너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히우리 메인즈가 이후 이러한 보랏빛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보이드 차원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빛과 보랏빛의 에너지는 빛과 어둠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이드 차원과 얼라이어스로부터 시타델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파수꾼처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히우리 메인즈캉의 체인버 외관이 금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역시 이러한 보랏빛의 에너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즉 히우리 메이지캉은 토니가 남겨놓은 유산을 이용해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여행을 하던 중 이터너스의 아티팩트 그리고 이러한 금빛 에너지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보랏빛의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인 보이드 차원 그리고 그곳에 얼라이어스까지 발견해 단순히 시간여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비우스의 띠의 중심선에 놓여있는 타임라인을 제외한 다른 타임라인을 모두 보이드로 전송시켜 삭제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금빛의 에너지는 셀레스티얼과 함께 생겨난 것이고 보랏빛의 에너지는 셀레스티얼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예상된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히우리 메인즈캉이 셀레스티얼보다 상위의 존재는 아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TVA는 자신이 로봇이었던 것을 몰랐던 사람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이 같은 장치가 이터널 종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점. To my knowledge, do a lot of people not know if they're robots? TVA는 이미 여러 명의 타이탄인을 잡아왔다고 언급되었다는 점. Stretching my legs. You know, we brought in Kree, Titans, vampires. Why is it the two orphan demigods are such a pain in the ass? 그리고 이번 이터널스를 통해 타노스 역시 이터널 종족이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면서 타이탄인 역시 이터널 종족이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히우리 메이지캉이 적어도 이터널스에 대해선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터널스를 통해 이터널 종족이 실은 셀레스티얼 아리셴이 창조한 일종의 안드로이드 같은 존재였고 그 기억마저 따로 리셋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타노스의 딸로 등장하는 네뷸라 또한 생체 조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의 사이보그, 즉 그 금빛의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이터널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란 점이나 타노스 또한 에로스의 등장으로 인해 이터널 종족으로 밝혀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타노스가 속해 있던 타이탄 행성의 이터널 종족 중에는 본인들이 안드로이드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존재, 특히 타노스와 에로스의 아버지인 알라스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네뷸라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블랙 앤 골드스트에 걸린 마법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떡밥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서 소설로 슈프림이었던 에이션트 원이 너희의 과학기술로 이 붕괴된 타임라인의 문제를 막을 수 있냐 라고 묻자 배너 박사가 대신 다 지울 순 있다 라고 했지만 Can your science prevent all that? No. But we can erase it. 이는 실제로 랜슬레이어의 대사를 통해 한번 붕괴된 타임라인은 완전히 지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When we prune a branched reality, it's impossible to destroy all that's matter. So we move it to a place on the timeline where it won't continue growing. Where? A void at the end of time.
히우림이 인식한과 그가 만든 TVA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테크놀로지와 매직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 복합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MCU에는 블랙 앤 골드 수트는 물론이고 테크놀로지와 매직이 결합된 형태의 무언가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